네, 파이널 타깃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장 막판 전략 어떤 컨셉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스타인베스트먼트의 윤동식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의 종목 선정 컨셉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예, 시내 면세점 입찰과 관련된 이슈가 어제 시장에 진정 국면에 도입이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종목 컨셉은 어제 여자죠. 어제 일자로 이란 핵 협상 타결 소식과 관련돼서 관련된 수혜주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컨셉을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가 좀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핵을 포기하고 경제 제재를 안 받게 된 이란과 관련된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란 핵 협상과 관련돼서 이제 수혜를 볼 업종들을 크게 세 섹터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건설업종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업종 중에서는 종목명을 좀 꼽아보자면 대림산업, 그리고 현대건설, 기능건설, 시노텍스, BS건설 이렇게 순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건설업종은 16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란 쪽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 시장에서는 한 300억 달러, 그러면 한 300에서 400억 달러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시공 경험이 있는 대림산업이나 현대건설, GS건설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겠는가라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설업종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도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좀 관심 가져실 업종이 운송업종인데, 운송업종으로는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홀딩스 이게 세 종목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란도 이제 원유를 수출함과 동시에 유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운송업종에 대한 관심도 역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제 보실 종목이 철강업종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이란산 자동차의 강판 시장의 50% 정도를 한국산 강판이 이미 장악을 했었죠. 그런데 13년 동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재가 풀린과 동시에 철강업종에 대한 햇뜰 날도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컨셉이 이란 핵 협상 타결 수혜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10개 종목 가운데 반 5개가 건설주였는데, 그렇다면 건설주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보다 자세히 볼까요? 예, 건설주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재밌는 걸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GS건설 차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우건설 차트, 그 다음에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 차트인데, 그 다음에 이게 현대건설 차트고요. 동일하게 다 바닥을 다지면서 우상향하려고 힘을 굉장히 응축시키고 있는 차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건설 종목 5개 중에 저는 탑픽으로 현대건설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 대해서 과감하게 8점, 실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7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과 관련된 부동산 그리고 해외 진출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될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한국의 재건축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 기대, 그리고 금리의 최저금리 1.5%,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실적과 성장성이 두드러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8점, 7점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 3점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외인의 지분이 조금씩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여지없이 연일 트랙이 장세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도 기관은 15만 주 정도 매도, 그리고 외인은 6만 3천 주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상방으로 이끌었다 결국은 하방으로 밀고 있는 게 기관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점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 자체 굉장히 우량한 편이니까 보통 건설 업종 치고는 그나마 우량한 편이니까 5점 정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가 42,900원이고요. 오늘 고가가 45,5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건 단기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데,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를 47,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작게 4만 원 잡아가지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주 가운데서 현대건설을 꼽아주셨고요. 전체적으로 투자 매력도 성장성과 실적에서 8점과 7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위아래로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선정하셨나요? 예, 두 번째 업종 같은 경우는 운송 업종 중에서도 좀 괜찮게 보이는 종목 아시아나 항공을 꼽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운송 업종에 다 투자를 하는 시점이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송 업종을 좋게 보는 시점이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3점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좋은 점수는 못 드릴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성장성은 6점, 이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6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메르스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저유가 시대에 맞아가지고 주가가 메르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나왔고요. 기존의 저유가와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4,500원대부터 9,900원까지 거의 10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메르스 관련된 악재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 유가가 다시 고유가 시대 62불까지 증가함과 동시에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란의 원유 수출 양이 는다. 그리고 메르스 해소 국면이 이미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나 이슈적인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6점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외인과 기관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점.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메르스와 관련돼가지고 2분기의 실적은 좀 악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그리고 3분기에는 그나마 돌아서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5점 정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한항공, PK홀딩스 많은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추천드린 이유가 지금 차트가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점점 진입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을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1차적인 목표가 7,8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시고요. 손절가는 작게 6,5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밴드 잡아가시고 매매하시면 좀 수익 잘 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아시아나 항공이 나왔고요. 목표 주가 7,800원과 손절가 6,500원으로 가격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먼트의 윤동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